안녕하십니까. 민병철의 부동산 타파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변동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한 핫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료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부동산 타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 하락. 자, 최근 지역별로 아파트 입주율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의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율은 70.9%로 9월 대비 5.8% 상승한 반면 수도권과 서울의 입주율은 각각 0.8% 그리고 3.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지난달 대비 5.1% 입주율이 상승했고요. 그 외 기타 지역은 8.9% 입주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입주율이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광주, 전라권의 아파트 입주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입주율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서울은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단이 7%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8% 돌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올해 1월 30일부터 진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중에서 우대형 상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6억에서 9억까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진행되었던 일반형 상품이 폐지가 되었죠. 자, 그로 인해서 매매 거래가 감소하게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10월의 지방의 아파트 입주율의 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광주 전라권에서 입주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이 광주 전라권엔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미입주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기존 주택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분양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바로 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물의 적체량이 약 25만 건을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과거 미입주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잔금대출 미확보, 세입자의 미확보 등은 감소세라고 합니다. 네, 원활하게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 전망지수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10월 대비 11월의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9.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최다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입주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매매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고 관망세로 전환된 이유를 보니까요. 역시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평가가 되고요. 또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아파트 거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향후 아파트 거래량의 감소 추세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예측을 해보면요. 꾸준하게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매 시장의 관망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다시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부동산 타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회에서 막힌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둔촌주공 아파트 12,000세대를 분양을 했죠.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의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12월 16일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이 분양권을 전매 또는 분양권을 매수로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폐지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한 상황이죠. 전매 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전매를 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분양권 전매란 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입주권을 바로 분양권 혹은 당첨권이라 하는데, 이런 분양권의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서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 전매이죠. 분양권 전매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투기 수요가 극심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네, 올해 4월부터 완화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는 3년이고요. 과밀 억제권역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21개구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 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실거주해야 한다라는 주택법 조항이 있죠.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은 서울의 25개구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죠. 올해 4월 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로 그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투기과열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요. 서울 전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요,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66개 단지 43,786가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 법안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가장 큰 원인은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이유죠.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바로 그 첫 관문인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현실이고요.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가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전매 제한 완화는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까지 이 실거주 의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만큼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인 서울 아파트 입주율의 하락,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과 더불어 입주율 하락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이로 인한 법률의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량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